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현재 한국 시간 11월 4일 아침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 11월 3일 기준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가 8%대 급락했는데요. 한국 시간 11월 3일 저녁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엔트그룹 상장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사건, 둘째는 앞뒤 경유 및 정책 변화, 셋째는 이번 사건이 엔트그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엔트그룹이 원래는 11월 5일에 홍콩과 상해 과창판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시간 11월 3일 저녁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엔트그룹의 상장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 회장, CEO를 면담했고 핀테크 감독관리 환경의 변화 등 중대 사항 때문에 엔트그룹이 IPO 관련 요건 또는 공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과창판 IPO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해증권거래소는 엔트그룹의 상장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인데요. 여기서 관련 부처라는 것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을 말하는데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이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증권업 감독관리기관이고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감독관리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는 마윤이고 회장은 징贤동이고 CEO는 호샤오밍입니다. 상해증권거래소가 이 결정을 발표한 직후에 알리바바 및 엔트그룹은 각각 공시를 통해서 상해와 홍콩 상장이 잠정 유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소액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가 엄격해졌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최근 마윤의 발언, 그에 대한 금융당국 산하 여론의 평가, 최근 발표한 정책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번 엔트그룹의 상장 잠정 유예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에 마윤이 상해에서 개최된 바운드 서밋이라는 금융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번 포럼에 왕지산 국가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이 화상으로 참석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마윤이 이번 포럼에서 한 강연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의 은행은 여전히 과거의 전당포 사상을 계속하고 있고 저당과 담보가 바로 전당포다. 우리는 반드시 금융의 전당포 사상을 바꾸고 신용체계에 의존해야 한다. 리스크가 없는 혁신을 하는 것은 혁신을 억누르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리스크가 없는 혁신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를 0으로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 좋은 혁신은 감독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무서운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을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10월 24일 마윤이 그 포럼에서 한 강연 중에서 했던 말이고요. 며칠 후인 10월 31일에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15라는 언론에서 10월 31일, 11월 1일, 12월 2일 무려 3편의 논평을 게재했는데요. 10월 31일에는 금융혁신과 감독관리에 대한 몇 가지 인식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11월 1일에는 대형 인터넷 기업의 금융 분야 진입의 잠재적 리스크와 감독관리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형 핀테크 기업이 금융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초래된 시장 독점, 매매 차익, 데이터 안전 및 보호, 정보 기술에 대한 감독 관리 유효성 및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감독 관리 당국은 정책 구축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 기준을 명확하며 금융업으로의 진입과 라이선스 경영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해서 감독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감독 관리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어서 11월 2일에는 핀테크의 발전 중 고려하고 명확해야 할 몇 가지 문제라는 글을 게재했어요. 이 세 편의 글은 엔트그룹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과 정보의 감독 관리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더 명확히 하는 의도가 컸죠. 같은 날인 11월 2일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 관리 잠정 시행 방법, 사회 의견 수렴고,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 관리 잠정 시행 방법, 사회 의견 수렴고를 발표했는데요. 취지는 소액대출 기업의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온라인 소액대출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죠. 또 같은 날에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구 국장이 수수료 면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통일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일반 금융기관보다 높다. 예를 들어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상품인 화베이는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와 거의 비슷한데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또 같은 날인 11월 2일에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인 마윤, 회장인 징시엔동, CEO인 호샤오밍을 면담했습니다. 상해증권거래소의 이번 잠정유예 결정에 대해 알리바바와 엔트그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우리는 엔트그룹과 함께 감독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 엔트그룹이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사회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걸 희망하는 만큼 우리도 반드시 한결같은 노력으로 사회의 기대를 실현하고 초월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엔트그룹은 이번 잠정유예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향후 홍콩 상해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2일에 나온 그 정책이 엔트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엔트그룹의 매출 구성은 제3자 결제,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가 63.3%, 온라인 소액대출이 39.4%, 자산관리가 13.7%, 온라인 보험이 7.8%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소액대출이 39.4%인데 이 비중이 2017년에는 24%, 2018년 26%, 2019년 34%, 올해 상반기 39% 거의 40%까지 확대됐어요. 올해 6월 말 기준 엔트그룹 온라인 소액대출 플랫폼의 대출 잔액은 2.15조 위안인데 이 잔액 중 98%는 엔트그룹 산하의 온라인 은행인 왕상은행과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죠. ABS 발행해서 온 것입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된 증권을 말하는데 최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업무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엔트그룹은 ABS 등 융자 수단을 통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순환 저당으로 대출 자금을 취득하는데 2017년 당시 레버리지 비율이 100배가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온라인 소액 대출을 영유하는 기업도 너무 많고 레버리지가 점점 올라가니까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11월 2일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관리 잠정 시행 방법에 의하면 소액대출 업무는 해당 기업의 등록지 소재 행정구역에서 영유해야 하고 금융당국 승인 없이는 기타 행정구역에서 영유할 수 없다. 그러면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기업인 화베이 지에베이는 등록지가 종칭시라서 원칙상 종칭시에서만 이 소액대출 업무를 영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잠정 시행 방법에는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타 행정구역에서 업무를 영유해야 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서 심사승인 감독관리 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관련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고 자본금이 10억 위안 이상, 타 행정구역에서도 소액대출 업무를 영유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50억 위안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엔트그룹의 화베이의 자본금은 120억 위안이라서 상관없는데 지에베이는 40억 위안이라 그 50억이랑 10억 위안 차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번 잠정 시행 방법에 다양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엔트그룹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소액 대출이 39.4%를 차지하니까 많게든 적게든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번 잠정 시행 방법의 발표는 엔트그룹 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온라인 소액대출 핀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핀테크 기업 전체에 대한 규범화, 전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에 엔트그룹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더 타깃이 되기 쉽죠.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온라인 소액대출 기업이 총 551개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신규 등록 기업 수는 각각 2018년이 204개, 2019년 80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8개. 신규 등록 기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시장 규모와 이 범위는 확대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신규 등록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섬서성 179개, 총칭시가 107개, 강서성이 59개. 상해증권거래소의 이번 잠정유예 결정으로 인해 엔트그룹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9월 18일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엔트그룹의 상장을 승인했고, 이어서 10월 20일에는 증감회에서도 승인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그룹의 IPO 승인은 이미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 그 4개 국가부처에서 공동으로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 회장, CEO를 같이 면담했잖아요. 이 면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서 확실한 결론을 내고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해증권거래소가 엔트그룹의 상장에 대해 잠정유예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 규범화, 감독 관리를 강화한 정책이 나왔으면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관련 기업의 매출이나 사업 분야나 세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잠정유예 결정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미국 현지 시간 11월 3일 미국 상장 종목인 알리바바 주가는 8% 하락했는데 10월 30일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또 하나의 핀테크 기업인 루진소, 육금소, 영문명은 LUFAX인데요. 평안보험그룹 계열의 핀테크 대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10% 하락했네요. 알리바바가 미국과 홍콩에 다 상장돼 있잖아요. 홍콩 상장 알리바바의 주가는 11월 4일 오늘 홍콩 증시 개장 후에 알겠죠. 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 향후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